전면 폐쇄에 들어간 충주중앙어울림시장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은 상급 학교로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에도 한국어 학급이 도입됐는데 교사와 단계별 학습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마다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민선 8기 지난 1년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 거짓 선동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주시가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방학에 맞춰 개장하는데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층수를 높이기 위해 철제로 된 거푸집을 설치하는데 이 거푸집을 올리려고 볼트를 풀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바닥에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있고 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다친 노동자를 긴급 이송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노동자 2명이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외부 벽체를 만들기 위해 거푸집, 갱폼이라는 가설물을 사용하는데 갱폼이 분리돼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2명 다 신정지인데 한 명은 외상성 신정지여갖고서는 저희가 이송은 안 했고요. 한 분만 신정지 상태로 이송됐고요. 사고 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설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파손됐습니다. 당시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하기 전 갱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설을 할 때 벽체하고 이렇게 많은 볼트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볼트를 미리 풀어요. 근데 이거 아예 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풀다 보니까 그냥 쭉 떨어진 거죠. 해당 아파트는 전체 1,600여 세대 규모로 지난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도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전면 폐쇄에 들어간 충주중앙어울림시장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 측은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도 맞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중앙어울림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채 정막이 감돕니다. 정밀 안전진단 2등급 판정에 따라 퇴거 명령이 내려진 지 벌써 2달째. 상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장사했는데 이렇게 장사 안 되고 손님들 안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건지 무슨 대책이 있으려는지 그것도 한 걱정이에요. 시장 건물 곳곳에선 정밀 안전진단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등급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충주시가 업체를 재선정해 재진단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충주시가 선정한 업체가 구조 안전진단 기술사도 없는 업체라 신뢰할 수 없다며 상인 회기금 6,600만 원을 들여 독자적으로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나아가 퇴거 명령이 부당하다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8월 1일이 지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됐죠. 이에 대해 충주시도 상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맞소송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도 이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업체 선정하는 것도 객관적인 그런 누리장터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통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그분들 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등급 건물은 반드시 폐쇄 조치해야 하는 충주시와
생존권을 놓고 맞서고 있는 상인들 간의 물러설 수 없는 갈등은 소송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충북 아동에 대한 경찰 조사 건수가 2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11개 자치단체로부터 12건의 출생 미신고 사례가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충북 전체 29건 중 7건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으며 한 건은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30대 여성의 진술에 따라 수사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그 안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한국어 학습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은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학급. 조건문을 만드는 국문법 수업이 진행되고 예시문과 관련해 선생님과 간단한 대화도 나눕니다. 음식 좋아해요? 아니요, 안 먹어요. 음식. 그러면 중국 혹시 마라탕 안 좋아해요? 마라탕 좋아해요. 마라탕 안 매운 거.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거친 학생들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급에서의 국어 수업에선 어떨까? 수업이 시작되고 기말고사가 임박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행평가와 시험 범위를 안내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지에 외부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당연히 선지로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수업 시간, 주제는 한글 맞춤법입니다. 띄어쓰기 원칙을 배우는데 감탄사와 관사, 명사, 조사 등 품사를 나타내는 말과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한국 학생에게도 어려운 고등학교 국문법 용어와 띄어쓰기 원칙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어가 뭐야? 설명해 줘. 결국 옆 친구가 영어로 설명해 줍니다. In English it is object. 오케이, 그거예요. 똑같은 국어 시간이지만 일상 대화와 표현을 익히는 한국어 학급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 난이도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실제로 한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에 또 어려운 용어까지 더해지면 아마 그 다문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되는 그 단어의 수준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거쳤더라도 기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고등학교 수업을 쫓아가는 건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более сложный язык, чем тот, который я учу. Который я учу, 한국어 학급, это более, как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여기에 발표와 토론,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과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 등 각종 평가까지 다문화 학생들이 쫓아가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워요. 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 못 이해해요. 그래서 러시아어 문제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고등학교에도 한국어 학급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교사와 강사 수급과 수준별 학습 공간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강사 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학급이 사실
없던 공간이 새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 결손은 결국 상급 학교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환 지사의 도정 1년은 낙제점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서명운동에 이어 김 지사를 정면 겨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총선용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도정평가 참담하다. 김영환 지사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지사의 지난 1년은 낙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커밍아웃을 하더니 제천 산불 중 술을 마시고 끝모를 측근 챙기기 인사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사진전을 하루 만에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년을 도민이 부끄러웠던 1년,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임기 1년 차로 평가합니다. 또 도정 성과로 내세운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도 전임 지사 때부터 추진한 결실이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도정 감시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진정 도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정당하고 올바른 일인지 심사숙고하시고 도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거짓 선동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선거에 이길 방법이 없는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도민을 속이려는 행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도당위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종배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오는 12일 후보를 접수해 단독 신청일 경우 14일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복수가 출마하면 21일 대의원 투표가 실시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핵 폐수라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충북편이라는 주제로 이해찬 상임 고문의 특강과 집단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총선을 9달 앞둔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충북 대표단이 도내 2차 전지 기업의 니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충북 테크노파크와 중부 자바주 에너지 공기업인 제이펜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켈은 한국의 주력 생산품인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로 인도네시아가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협약 체결 후 양측 실무기관인 충북 테크노파크와 제이펜 관계자는 별도의 면담을 갖고 니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시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체조 경기장의 건립 부지를 흥덕구청 인근에 시유지가 3분의 1가량 포함된 석소동 일대로 낙점했습니다. 청주시는 대회 전까지 시간이 촉박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늘 공고했다며 대회 주관처인 충청북도가 오송읍 만소리 청주전시관 일대로 부지를 변경하면 용역 과업 내용만 바꾸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300억 원을 비롯해 1,000억 원이 투입될 이 체육관은 대회 후에는 농구와 배드민턴, 콘서트홀 등 시민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꿀잼 도시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청주시가 올해 여름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초대형 물놀이장이 방학 때에 맞춰 개장하는데 웬만한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규모입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도심 물놀이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생명 누리공원. 개장 전날 오전부터 어린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물장구를 치면 무더위에 이보다 즐거울 수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편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또 뭐 무남이나 이런 데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 갈 거 한 뭐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방학에 들어가는 오는 22일 개장을 목표로 대농근린공원과 망골근린공원 물놀이터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두 곳에 모두 26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는데 웬만한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초대형 물놀이 시설입니다.
여름철이 끝나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 놀이터로 전환돼 사용되는 사계절 다목적 용입니다. 청주시는 이곳뿐만 아니라 문암생태공원, 청주농업기술센터에도 기존 이동형 물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장을 5개소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고 또 건강하게. 이 밖에도 청주시는 올해 달천에서 카약과 패들보드 체험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심천 강수욕장 구상도 조기에 현실화시킬 방침으로 최소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학대 논란이 일었던 경남의 한 민간동물원 수사자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힘찬 응원을 보냈는데요. 사자들과 잘 어울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바람이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 감사하다 등 훈훈한 반응이 줄을 이룬 가운데 동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최측근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인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김태수 전 정무보좌관이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앉아 보훈 인사 비판이 나온 지 닷새 만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용수 전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를 충북 도립대 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연 학연 없어져야 한다. 측근 인사로 무슨 혁신을 하려는지 등 인선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증평군에서 킥보드를 타던 여성이 마을을 떠돌던 개의 공격을 받고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기사에 누리꾼들은 견주를 꼭 찾아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고, 전멸 신호가 켜져 있던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는 차가 있든 없든 전멸 신호에는 서행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전멸 신호 대신 야간 신호 주기를 짧게 가동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교통 신호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다인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진천군 스포츠시설 확충과 영동군 문화와 축제도시 육성, 괴산군 지역 소멸 대응 공간 재생 사업 등 3건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 사례집에 실려 전국에 배포됩니다. 충북도의회가 일부 의원의 일탈로 중단됐던 해외 연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했던 해외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저출산이나 자치분권, 순환 농업 등의 정책 테마를 선정해 상임위와 관계없이 희망 의원들이 참여하는 해외 선진 사례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달 말까지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충분한 자성 없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우동기 위원장이 최근 충북을 찾은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후로 미루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청주 뿌리기업협회가 경제단체장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뿌리기업협회에는 40개 기업이 참여해 설립됐고 초대 회장은 강원순 주식회사 S&T 대표가 맡았습니다. 뿌리기업은 주조와 금형, 소성 가공 등 6가지 공정을 생산에 활용합니다. 2차 전지 스타트 기업인 나노캠프가 충주공장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나노캠프는 오는 2024년까지 동충주 산단 8,700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0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엔 충청북도, 충주시와 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본사 이전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NH농협은행 충주지부는 오늘 충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충주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NH농협은행의 공익상품 판매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됐습니다. NH농협은행 충주지부는 해마다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충주장학회에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토 면적이 1%도 안 되는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반경 13km 내에 위치한 6개 시멘트 공장에서 전국 공장 대기 오염 물질의 10%를 배출하고 전국 재활용 폐기물의 35%를 처리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날씨가 역대 4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기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22.5도로 평년보다 0.9도 높았습니다. 이는 6월 평균 기온 역대 4위에 해당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0.81로 평년보다 0.1일 많았고 열대야 일수도 0.21로 처음 통계에 잡혔습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정치 공방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볼성사납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눈을 아예 감기보다는 호되게 질책하고 또 비판하면서 그중에 숨은 진주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